네,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서세원, 서정희 부부의 얘기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 남편이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어쨌든 힘든 과정을 잘 겪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사드리고요. 남편이 집에서 안 그러면 밖에 나가서 폭력 전화로 아이들에게도 이제 언어 폭력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 미국에 있는 딸아이한테 전화로 말할 수 없는 언어로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생활했다 뭐 이런 거는 해명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대꾸할 가치 없어요. 아프면 나오면 되고 맞으면 나오면 되고 언어 폭행하면 이혼하면 되지. 엄마의 자리가 있어요. 이제 포장된 삶도 이제 끝내고 싶어요. 진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진짜 더 이상 못해. 진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서세원, 서정희 부부의 공방. 네, 지금 한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뭐 계속 새로운 또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세 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네, 침묵하는 서세원. 이 얘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정희 씨의 이제 계속 그 증언이 나오고 폭로전. 있는데 네. 유독 서정희 씨는 계속해서 폭로전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서세원 씨는 침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일까요? 아니, 전략이라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서세원 씨가 뭐 굳이 이제 전쟁으로 기습 공격을 당한 거예요, 서정희 씨한테. 네. 전혀 예상 못한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그날 이제 서정희 씨가 그 폭행 사건 피해자로 나와서 진술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정희 씨가 했던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뭐 서정희 씨 일단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 일방적인 얘기고 이제 서수연 씨의 어떤 반론을 들어봐야 되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 38년 전에 뭐 성폭행하다가 결혼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뭐 그날 재판의 쟁점은 아니에요. 그날 재판 아까 우리 그 CCTV에 나왔듯이 그날 서수연 씨가 막 끌고 왔잖아요. 네. 서수연 씨가 맞았냐 안 맞았냐 그게 이제 쟁점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그 얘기 피해자 말을 들어보려고 이제 증인 채택을 한 건데 서정희 씨가 막 본인의 과거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뭐 아주 엄격한 재판 진행에서 그걸 끊어주는 게 맞아요. 왜? 그 쟁점이랑 상관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 얘기는 당신들 부부 사이 얘기는 이혼 재판에서 따로 하라라고 하는 게 맞는데. 네, 폭력 그렇죠. 소송 재판에 예. 그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그날 이제 서정희 씨가 사실 와서 막 울면서 본인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 그 재판을 운영하는 재판장도 검사도 서세원 씨의 변호사도 그걸 끊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기자들도 많이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다 나온 것이거든요. 서세원 씨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일단은 뭐 지금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세원 씨가 뭐 기자회견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네. 이 재판 마지막에 가면은 서세원 씨가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합니다. 네. 너 때렸니 안 때렸니 이거 물었겠죠. 네. 아마 그때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가 했던 건 똑같은 방식으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쏟아낼 거예요. 그게 아마 대중들에게는 서세원 씨 재판 2라운드가 가장 관심 있는 그런 재판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뭐 서세원 씨가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당한 상태,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아니에요. 명백한 사실. 예, 눈앞에 CCTV로 잡혀 있고, 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진단서가 끊어져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서세원 씨가 만약에 자기한테 발언권이 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때렸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세원 씨 입장에서는요, 여기서는 일단 있는 사실은 인정을 하고 개전에 어떤 정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앞으로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법원으로부터 좀 더 뭔가 정상 참작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지금 뭔가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잘못 기자회견이라도 했다간 예. 정말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때려놓고서 반성의 여지가 없구나 하면서 더욱더 강력한 그런 처벌로 갈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발언의 수위나 이런 것들을 다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정희 씨의 충격 발언을 놓고 의도적인 여론몰이가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여론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까? 이건 사실 아까 말씀드린 소정의 쟁점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날 38년 전에 성폭행을 결혼했다 한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지금 폭행 사건이 뭐 가중되고 감경되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정희 씨가 이제 본인이 털어놓은 건데, 글쎄 저는 이게 사실 서정희 씨한테도 좀
이렇게 플러스가 될 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본인들의 이 얘기들은 이혼 소송하면 될 것, 이게 이제 본인들의 그런 결혼 생활에 있었던 얘기들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버렸잖아요. 네. 그럼 서정훈 씨와 서세원 씨의 그 자식들도 사실은 본인들도 알고 있는 얘기지만 우리 집이 이렇다는 게 지금 다 알려졌을 텐데, 아직 딸은 뭐 곧 이제 지금 신혼이고 아들은 결혼도 안 했는데 이게 과연 그 서 씨 가족에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이거를 사실은 서정희 씨가 네. 그냥 이혼 재판에서 그 기자들 많이 오지 않는 이혼 재판에서 비공개로 했을 때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네. 그러면 서정희 씨로서는 뭐 재산 분할이나 위조로 해서 얻을 것은 다 얻고, 또 본인들의 어떤 그런 얘기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그런 양의 득을 다 얻었을 텐데, 글쎄 지금 뭐 동정심은 많이 얻고 이혼 재판에서 분명 유리한 할 겁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이런 것도 너무 많지 않나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두 부부의 얘기가 점점 점입 가경으로 시닫고 있는 건 또 다른 팩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제를 한번 보시죠. 네, 방금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자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식은 무슨 죄라고 저희가 제목을 뽑아봤는데, 자, 부부의 자녀들의 과거 발언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이었나요? 네. 거기에 이제 서정희 씨의 딸과 아들이 나와서 한 얘기였는데, 자, 그 내용을 좀 보여주세요. 자, 딸과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빠가 동생과 나는 엄마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 엄마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이번에 서세원 씨 딸이 이제 채널A를 한 거고요. 얘기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얘기입니다. 라디오에 나온 이야기는 뽀뽀하기 싫어하면 아빠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화를 낸다. 라고 딸이 얘기를 했고요. 아들은 아빠는 일요일마다 화를 낸다. 기분 안 좋을 때 주먹으로 서세원 머리도 아들이 때린다. 초등학생 때 라디오 예. 프로그램 나와서 한 얘기죠. 사실 뭐 94년 이 굉장히 정도 오래전 때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족 간에 있었던 아웅다웅한 일화들로 네. 익힐 수가 있는데, 또 사정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발언 자체도 조금 다르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이때 이 발언을 하고 집에 가서 굉장히 또 맞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세원 씨가 제가 보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지금 전혀 발언을 하고 있지 않는 게, 네가 그러려면 그래 봐라, 뭐 이런 어떤 그런 네. 가부장적인 심리, 좀 폭력 남편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죠. 가정 폭력의 어떤 그 사람들이 그 가정의 어떤 군주로서 군림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제가 보기엔 태도가 지금 그런 것 같고요. 이 아이들이 지금 과거에 그 서세원 딸 같은 경우에는 수면제를 먹고 자살 시도한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또 맞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아빠의 폭력에 시달리고, 또 엄마가 아빠한테 폭력에 시달리는 것들을 보고서 저런 어떤 생각들을 어릴 때부터 해오다 보면 지금은 상당히 둘 다 지금 정신적으로 안 좋은 상태일 것 같아요, 자녀들도. 예. 지금 이번 재판이 단지 저렇게 이번에 폭력 사건에 대한, 엘리베이터 내의 어떤 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을 좀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저 가정 전체의 평화, 앞으로의 삶도 중요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좀 잘 한번 되새겨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 저 두 부부도 네. 조금 이렇게 좀 자제를 하고 네. 했으면 그러니까 자녀까지 이렇게 피해를 미치는 거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100% 서세원 씨 잘못이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있었던 것도 뭐 서정희 씨 말이 다 이제 맞다고 하면 물론 그것도 당연히 잘못이겠지만, 저 재판 대응하는 것도 저거 사실 엘리베이터 뭐 누가 봐도 폭행 아닙니까? 네. 이거 만약에 서세원 씨가 내가 폭행한 거 맞다, 이거로 구속될 만한 사유는 아니거든요. 잘못됐다라 자백했으면 재판 한 2번이 끝나고 서정희 씨 나와서 막 그 법정에서 그런 얘기들 하면서 이게 언론에 불거질 것조차 없었어요. 그냥 본인이 잘못했다고 끝나면은 재판은 2번 하고 그냥 뭐 집행유예 나오고 끝이거든요. 근데 서세원 씨가 저걸 내가 안 때렸다, 나 폭행이 아니고 그냥 잠깐 집에 가려고 데려가려고 했던 건데요. 이런 얘기 하게 되니 이게 재판이 불거지면서 온 가족이 저렇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네, 세 번째 궁금증도 한번 보겠습니다. 쇼윈도우 부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32년간 네. 굉장히 인기 부부로 알려졌었죠. 예. 근데 전형적인 이 쇼윈도 부부의 그 어떤 수순들을 그대로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결혼한 이후서부터 지금 현재 증언에 의하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었지만 이분들이 커플로 광고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근데 일단 광고 같은 걸 찍고 나면은 발목을 잡힙니다. 네. 만약에 이분들이 광고를 찍어서 그 계약 기간이 있는데 1년이면 1년이라는 그런 계약 기간 동안에 뭐 타경이나 뭐 안 좋은 그런 설이 나돌았다. 설이 나도는 것만 해도 그쪽 회사 쪽에서는 위약 소송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분명히 네. 계약의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쇼윈도우 부부의 모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몰리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뭐 자식 얘기를 우리가 그 김태현 변호사께서 계속 하셨지만 자식을 또 걱정했겠죠. 특히나 어렸을 때 아무리
뭐 아버지한테 그 뭐 어떤 폭행을 당하거나 한다고 해도 지금 엄마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그 약자고 가정 안에서 또한 이런 폭력들이 상습적으로 있었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복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좀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이 강화가 됩니다. 그 실제 연예계에서 이런 쇼윈도 부부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습니까? 네, 상당히 많은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은 자기 이미지를 팔아먹고 사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미지에 이러한 뭐 불화라든지 뭐 심지어는 폭행이라든지 가정 내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건 심각한 상품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에 해당하고요. 네. 계약이라도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나중에 이혼할 땐 이혼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해 주는 것이 사실은 그 탤런트로서는 자기 책임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자기 문제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입힌다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고 그렇게 교육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들이 쇼윈도 부부를 오랫동안 유지하게끔 만든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네.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화목한 척하고 사는 네, 거죠. 그런 예. 숨은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